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대담한 대담에 이어서 정치 한판 시간이죠. 전의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대변인인가요? 현 대변인. 현 대변인이죠. 네. 오타가 있었나 봐요. 원고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한 차인데 죄송합니다. 현 대변인 함께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새벽에 뭐 기사가 쏙쏙 나오던데 어떻게 보였어요? 아유, 뭐 굉장히 뜻깊죠. 사실 작년 12.3 윤석열 내란이 있었을 때는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었어? 자동차도 잘 만들고 네. 스마트폰도 잘 만드는 굉장히 동방에 있는 강대국인데 BTS도 있는. 그런데 네. 이게 뭐야 쿠데타나 일어나고 근데 사실 굉장히 창피했었는데 너무 창피했죠. 예, 사실은 이번에 다자 외교를 통해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복귀했다. 뭐 돌아왔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네. 일단 뭔가 좀 교류를 하고 관계 정상화를 한 후에 네. 그 이후에 비핵화를 하자.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실리적인 그 냉철한 판단력과 힘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위기의 어떤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매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든든했다. 네. 예, 어떻게 보였어요? 네, 불량 술지정뱅이 영업사원이 가고 진짜 영업사원 나타났다. 윤석열 무슨 한마디로. 연설할 때마다 국민들이 또 가서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비행기에서부터도 술 마시고 갔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바이든 난리든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제사회 가서 창피를 떨게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놓였던 대한민국이 정말 온전히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비전과 네. 담대한 계획을 내놨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와, 우리 영업사원 잘 뽑았다. 우리 대리인 잘 뽑았다. 이재명 대통령 맨날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데 대리인 잘 뽑았다. 그래서 주권자로서 기뻤습니다. 참 사실은 그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막지 않았더라면 볼 수 없는 장면이었을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없었어요. 우리 없었을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찡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라는 그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조사받고 있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엔 가서 연설하니까 이게 뭐 약간 드라마틱한 느낌도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더군요. 사실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기조 연설을. 일단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김건희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 오후 2시 10분입니까? 네. 네.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공판에 이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허가를 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하건데 휠체어 타고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휠체어 최근에 계속 본인 아프다고 네.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 타고 전자발찌 찬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이 된 바 있어요. 왜 자꾸 이런 걸 쓸까? 동정을 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저희가 주말에 뉴스토마토 방송하러 오잖아요. 네. 광화문에 모이는 일부 세력들은 윤석열 어게인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김건희 불쌍하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력에도 잡아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전 김건희가 이제 그놈의 달 타령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달 타령. 김건희, 윤석열 왜 갑자기 요즘 뭐 달 어쩌고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달에 꽂히셨어요. 네. 예, 궤변을 그만 놀았으면 좋겠고, 참고로 여러 가지 혐의가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그렇죠. 정치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 공모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른바 다이아 목걸이 등을 받은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입니다. 네.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성 범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하나만 잘못하기도 힘든데 지금 골라서 고른 게 3개네요. 비리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뭐 대충 예상이 되십니까?
워낙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네. 뭐 사실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뭐 휠체어도 이용하고 여러 개 하겠지만 굉장히 본인이 약자이다, 아프다. 약자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고 네.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그것도 주목받기 위해서 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과하게 연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영부인이 이렇게 네. 재판에 나가고 이런 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창피하죠. 근데 뭐 이게 무슨 매감 매직에 금거북이에 뭐 통일교에 뭐 목걸이에 관봉권에 뭐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이게 마치 영화로 보면은 무슨 멕시코 마약 카르텔 영화, 뭐 네. 남미, 뭐 이런 거에 나올 만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고 그 주인공이 윤석열 김건희다. 네. 한 사람은 또 속옷만 입고 구치소에서 항의 중이고 네. 그 검사 후배들은 국회에 와서 오만 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김건희 씨는 뭔가 또 수수한 모습, 또 아픈 모습 이런 걸 연출할 텐데 이게 뭔가 좀 합이 맞고 뭐 좀 기조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서로 따로따로야. 따로 국밥처럼.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는 거두기가 좀 어려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김건희가 자꾸 아프다는 걸 변호인단을 통해서 흘리거나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이유는 진짜 아플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거라는 거죠. 윤석열 지금 10번 재판 불출석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뭘 잘했다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도 계속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김건희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동정 전략도 있지만 앞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재판에 불출석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걸 이유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 그것도 아직도 본인이 특혜의식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또 눈살을 찌푸릴 수 있고 저는 이제 김건희 관련된 드라마를 만들면 조선왕조 500년 몇십 부작까지 건희왕국 몇십 부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최소한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16개 혐의였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또 나오고 해서 대략 한 20개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부작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사들이 네. 비명 지르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 또 이거 나와. 나오고 안 할 수도 없고.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네, 뭐 또다 라땡 연결되고. 침대를 놓고 산다라고 얘기가 드는데 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의혹을 끝까지 특검이 파헤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죠. 다시 한번 다뤄보겠지만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꾸 억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검사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으니까 모른 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특검이 네. 사실은 특검의 방향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폭정을 저지른 네. 앞잡이 검찰 개별 검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찰이라든지 네. 수사라든지 이게 너무 미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 답답하죠. 예, 이번 주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이 정말 그 나이 어린 검사들까지 와서 네. 국회의원들에게 눈알 부라리고 네. 오만불손한 행동을 보였잖아요. 네.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정말 그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의 죽은 노릇을 것은 검사들인데 네.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좀 안정이 되면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조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죄짓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까? 국회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혼나러 나온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있고 마이크 집어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와 국민들 앞에서 저 정도면은 조사실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이번에 법사위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검찰이 없어져야 되는지 검찰청 폐지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각인시켜준 게 아닌가. 지난 2003년 이후에 검사와에 대한 대한민국 이후에. 모든 검사들이 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 일부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에 출석했던 검사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검찰을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김지호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적으로도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런 표현 좀 미안하지만 미친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보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불법적으로 기소했다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으면 그 검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징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상민 검사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완 화백의 그림을 건넸다. 이게 뇌물이냐, 뭐 청탁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모레 특검에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김상민 전 검사도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김진우 씨가 그 오빠가 돈 줘서 난 중개만 했을 뿐이다. 대신 사줬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 씨 일가도 같은 맥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처음에는 검사 할인 받아갖고 대리해서 내가 사다 줬다. 네. 그런데 김진우 씨가 돈을 준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본인도 또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어디 저기 뭐 있던 불법적인 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취향을 물어본다든지 뭔가 뇌물성 어떤 청탁용 그런 선물로 준비한 게 문자 메시지나 자금 흐름에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물증이 나올 때까지 거짓말하다 물증 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저는 사실은 그림을 대신 사줬다는 집사 검사 이야기 할 때 좀 검사들이 창피했겠구나. 차라리 그냥 뇌물 줬다고 인정을 하지. 이게 무슨 민망한. 심부름꾼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검사 뭐 연예인 할인입니까? 검사 할인은 또 뭡니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게 뭐 또 위작이라더니 가짜라느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김건희 씨도 그렇고 처음에 뭐 모르는 그림이다. 뭐 위작이다. 나라면 그것을 선택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죠. 나중에 다 받았다고 토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지금 특검에서 정말 수사하기 어렵겠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김진우 씨가 그 돈을 준 거 그냥 자기가 대신 사서 전달만 했으면 취향을 물어볼 일도 없는 데다가 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지훈 씨가 이 그림을 받자마자 바로 사진 찍어서 김건희한테 보냈다고. 자기가 그냥 자기 취향껏 사가지고 받았으면 김건희한테 굳이 왜 보냈을까?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건희 측에서는 오빠가 자랑하려고 했나 봐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죠, 이거? 지금 중앙일보 네. 보도를 보니까 이 김상민 검사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교대역 일식집에서 만나서 봉투에 담긴 현금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짜리 이화백의 그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놨다라는 건데 네. 봉투에 담긴 현금을 검사가 왜 받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수사를 해봤겠어요 본인이. 봉투에 1억 4천이라는 권력층의 오빠한테서 뭐 대리구매고 뭐가 말도 안 되는 진술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건 아니다. 네. 이 돈마저도 김건희 오빠가 아니라 제3자가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금을 출력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흔적이 그렇겠죠. 없다라고 하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검사이면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온갖 활동할 때 검찰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다 뽑아놓고 싶다.
정말요? 검사 망신 좀 적당히 시켜라. 그러니까 검사를 아예 그만두고 그렇게 해도 문제인데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줄 섰다. 그것도 김건희한테 줄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검찰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래저래 지금 정치 검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 국가정보원의 법률 특보 과정에 있어서 가는데 김건희가 힘을 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그림이 뇌물로 작용된 게 아니냐라는 네.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근데 이게 실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특검에서 팔심 나올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명태균 씨도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이 꽂아 넣으려고 해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법사위가 일단 의결을 했죠. 국민의힘은 돈 없는 사법부 망신 주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나오면 처벌한다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점점 그렇게 쌓아가면 국민들이 예. 이게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인격전에 이르면 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 결정,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줍니다. 네, 일단 30일 청문회 일단 스케줄은 잡힌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법원에서 이 판사들은 잘 출석을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대법원장 조희대 씨 과연 출석할까요? 저는 출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출석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석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까?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민주당 탓이 아니라요. 네. 본인들이 그동안 저지른 여러 가지 행태 때문입니다. 사실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이재명 당시 후보죠. 네.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했잖아요. 네. 9일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 내려줬어요. 네. 이거 제가 그때 국회 토론회 가서 기억이 납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거 국민들의 주권 행사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아니라 법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었고 더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난 건 뭐예요. 그 내란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법원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대법원에서 뭐 어떤 입장 나왔어요. 안 나오고 네. 국민들이 그 추운 날 응원본 들고 가고 말이야. 손에 동상 걸려가면서 어쨌든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구속된 거 어떻게 됐어요? 법원이 풀어줬잖아요. 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계속 뭉개고 가는 걸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세종대왕을 읊고 계시더라고요. 세종대왕 이거 어쩔 겁니까? 아직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종대왕을 빗대서 여권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맥락은 그랬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이번 달에 결국은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사법 정치화에 대해서 청문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를 비판해요. 그 자체를. 근데 국회가 청문회하고 그런 주요 권력자들 불러다 놓고 네. 물어보고 네. 따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당신 정말 권력 남용한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정치 개입한 거 아니야? 대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라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있으라고 청문회가 있는데 마치 그게 무슨 잘못된 것이냐 프레임을 걸어서 민주당 법사위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행태 네. 저는 그부터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그 12.3 내란이 있은 날 저도 그날 뭐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네, 네. 엄청 목소리 크게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막 외치고 뭐 우리도 이제 잡혀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2판 4판이니까 했는데 그때 국회 앞을 보면요. 막 서강대교 앞에 차가 그냥 다 서 있어요. 그렇죠. 주차를 네. 못 하니까 서강대 앞에 서놓고 사람들이 그냥
잠옷바람에 슬리퍼 바람에 막 왔어요. 그날 진눈깨비 날리고 굉장히 죽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거치고 와가지고 정말 장갑차 계엄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사법부에서 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사법부에서 이런 거 입장을 내주면 좋을 텐데 네. 왜냐하면은 그때 막 처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비리비리하게 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장 먼저 아 이것은 불법 계엄이고 여당 대표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죽을까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판사도 뭐 국회의원도 어떻게 아닌데 국회로 가서 저는 그건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근데 3부 요인 중 한 명인 조희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조희대 존재조차를 모르고 있었죠. 국민.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그래도 봤어. 그 다음날 무슨 말 했지. 네. 그냥 딱 나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는 말이 계엄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잘 따져봐야겠다. 그게 3부 요인이 정말 할 얘기입니까? 그날 그 계엄이 성공했으면 몇만 명이 진짜 처단됐고 정말 물고기 밥이 됐을 텐데 자기 후배 판사들 일부도 죽었을 텐데. 결국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본인이 법과 양심 국민 앞에 떳떳합니까? 저는 떳떳하지 않다고 봐요. 일반 국민보다 못한 그런 행태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녔어요. 네. 아니 그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해결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들 아니 상상도 못했던 조치가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됐죠. 그리고 아까 뭐 9일 얘기하셨지만 전체 프로세스가 9일이고 사실은 파기환송은 이틀 만에 결정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전압에서 판결까지 이틀 만에. 국민을 정말 네. 개 돼지로 알지 않으면 사법부가 그따위 판결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최종 판결 하지도 못했잖아요. 결국은. 재판 저기 뭐야 서류를 똑바로 봤냐 7만 페이지 봤냐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 인정했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사법부의 신뢰는 본인 스스로 떨어뜨렸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론화돼서 추진해야 된다. 사법개혁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 이게 뭐 일단 법사위 내에서 잘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추진이 되려면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겠죠. 취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법적인 안정성이라던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법사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겁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 상권 분립이 훼손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이 상권 분립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란과 관련된 세계 특검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실질 시간 끄다가 증거인멸되고 증인들이 말 바꾸게 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해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꾸 여야 대결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내란이라는 특수 상황을 거친 상황에서 네. 입법부는 사법개혁과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맞는가 효과가 있는가 저는 언론과 국민들도 그 점 본질적인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한 3, 4분 남았는데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를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고 의결을 했는데 굉장히 좀 긴급하게 이뤄진 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 지도부 혹은 뭐 정청래 대표까지 뭔가 이제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전해지고 있고 문금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원내 대변인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내란 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중요하지만 약간 좀 천천히 가자, 약간 속도 조절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법사위에서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란 같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청문회 개최 여부는 네. 법적으로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추진하기 전에 네. 이제 원내 대표단하고는 보통은 의논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추미애 상임위원 법사위원장이 이제 좀 긴급하게 네.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 관련해서 원내대표들이 몰랐다. 이제 뭐 다음에는 좀 이런 큰 사항은 좀 의논을 같이 하면 좋겠다.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170명이 다 개별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럼요. 행정조직은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나 당 지도부가 완벽하게 이런 행정부처럼 상명하복관계처럼 그렇게 뭐 모든 걸 통제한다던가 지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별 헌법기관의 그런 자율성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고 어젯밤에 또 정청래 대표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네. 좀 법사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또 페북 메시지도 내셨어요. 조희대가 그렇군요. 뭐라고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도 내쫓는 반에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네. 메시지 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런데 이견은 이제 당연히 있죠. 그런 이견을 내가 좀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좀 그래도 이제 외부에 얘기할 때는 그런 불협화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정치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네. 경기도지사 시절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동료들끼리도 네네. 이 당 안에서. 근데 한 번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이 내가 뭐 그냥 욕 먹고 말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네네. 근데 지나고 보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당원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이 많았을 텐데 민주당의 승리, 우리 진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참고 있구나. 그래서 좀 그런 전달이 부분은 됐다. 아. 우리가 다 동지들이잖아요. 네. 동지니까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럼요. 네. 네.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제 일당이니까 사실은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과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청래 대표가 요즘 지방에 많이 가잖아요. 민생 현장.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는 챙겨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고 김병희 원내대표도 사실은 민주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당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공통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뭔지 네. 의제는 뭔지 검토하기 때문에 법사위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른 상임위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는 또 과제가 많고 하지만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법사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포지셔닝을 봤을 때 조금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소통하는 데서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경제도 살리고 내란 정치도 잘 해달라. 안의 차이는 안에서 좀 잘 다독여서 내달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니까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네, 잘 되지 소통이. 않을까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